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우라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스오는 좌측 돌파와 컷인 능력을 겸비해 페널티 박스 진입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가네코는 우측에서 크로스와 패스 타이밍 조절이 뛰어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시 빠른 패턴 플레이가 가능하다. 구스타프소는 이성과의 연계 허브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 흐름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자원이다. 우라와는 측면 수적 우위를 이용해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전술이 반복되고 있으며 포백 시스템 하에서 풀백과 측면 미드필더의 연계가 매끄럽고 세컨볼 장악력도 높은 편이다. 원정팀 쇼남 포메이션은 3-1-4-2이며 스즈키는 전방에서의 움직임은 적극적이나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오노세는 이선 침투를 시도하지만 공수 전환 속도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으며 하프라인 근처에서의 볼 간수가 불안정하다. 히라오카는 중원 압박을 시도하나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쉽게 우위를 내주는 구조다. 쇼나는 3백을 기반으로 하프라인 이후 공간을 넓게 커버하고 있지만 측면 수비 커버에 있어 수적 열세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상대가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경우 수비와 미드필더 간의 간격이 벌어지며 잦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 우라와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전술 유연성과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쇼나는 전술 구조상 측면 커버에 큰 약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개 리듬과 압박 유지 모두에서 밀리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는 구조적으로 승부가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며 우라와가 지배할 확률이 높다. 결국 전술 응집력과 측면 수싸움에서 이긴 팀이 웃는다. 그리고 그 팀은 우라와다. 홈팀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에릭은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고 있으나 박스 내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루빅소는 빠른 돌파와 박스 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3백 체계에서 전환 타이밍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야니치는 중원에서 탈압박 능력은 우수하지만 3백 구조에서는 빌드업 시의 공격 방향 설정이 어렵다. 김판공 감독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3백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경기 중 스코어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포백 전환을 꺼리고 있다. 그 결과 교체 자원을 통한 공격적 반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경기의 흐름을 유연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팬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원정팀 대전 포메이션은 4-4-2이며 주민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뿐만 아니라 연계 마무리에서도 확실한 한방을 보여주고 있다. 에르난데스는 전개 속도와 탈압박에서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선 침투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김현욱은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수비 가담을 동시에 해주며 대전의 전체적인 전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소화한 만큼 체력 회복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안고 있다. 황선홍 감독이 전술적으로 압도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현재 울산의 김판공 감독보다는 흐름 전환에 훨씬 유연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울산은 3백 구조에 갇혀 전술 전환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 조합 역시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반면 대전은 확실한 공격 조합과 체력적 이점을 활용해 울산의 수비 조직을 흔들 수 있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 결국 고집스러운 전략이 울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이번 경기는 대전 쪽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홈팀 제주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은 중앙에서 타깃형 공격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여름철 체력 저하로 퍼포먼스가 일정치 않다. 페드링요는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하지만 더운 날씨 속 템포가 평소보다 떨어지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창민은 중원 조율 능력이 뛰어나지만 최근 경기에서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지고 있으며 세컨드볼 장악도 부족한 흐름이다. 김학범 감독은 무더위 속에서도 강한 압박과 전개를 요구하지만 선수들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실전에서의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홈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흐름상 공격 흐름이 무뎌지며 답답한 전개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정팀 서울 포메이션은 4-4-2이며 클리말라는 폴란드산 스트라이커답게 박스 안결정력은 수준급이지만 아직 팀 전술에 완벽히 녹아들진 못했다. 안데르손은 단독 돌파와 속도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여름 이적 이후 팀과의 전개 호흡이 일정하지 않다. 링가드는 이선 연계에 관여하긴 하지만 중원에서의 볼 간수와 패스 루트 연결이 제한되는 흐름이다. 게다가 서울은 김진수, 김주성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하며 수비 라인의 핵심 두 자원이 빠지게 되었다. 김기동 감독은 김천에서 합류한 박수일과 영플레이어 박성훈을 투입해 대체하겠지만 실전 경기 감각과 실점 대응 능력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제주 원정은 습도 높은 환경으로 인해 서울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렵고 전체적인 경기 집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는 무더위 속에 공격 템포가 둔화되고 있고 서울은 수비 핵심 결장과 이적생 적응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고 있다. 양팀 모두 확실한 주도권을 쥘 만한 요소가 부족한 흐름이며 결정력보다 답답함이 먼저 드러날 공산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외부 변수와 체력 부담이 지배하는 무득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뉴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공격 자원이다. 전진우는 중원에서 전개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탈압박 상황에서의 실수가 종종 드러나며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많다. 강상윤은 측면에서 적극적인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최근에는 상대 수비에 막히며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티아고가 화장실 사건으로 불필요한 경고를 받으며 결장하게 되면서 전방 공격 옵션이 심각하게 축소된 상황이다. 게다가 포항전에서는 페널티 박스 주변 숫자를 늘리는 전개에 수비진이 급격히 흔들리는 등 조직적인 혼란이 노출됐다. 원정팀 강원 포메이션은 4-4-2이며 가브리엘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연계 능력을 통해 강원의 전개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다. 김대원은 빠른 스피드와 탈압박 능력을 바탕으로 박스 근처에서의 돌파 시도의 위협적인 존재다. 서민우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후방 빌드업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며 수비 전환 시 커버 범위도 넓다. 정경호 감독은 시즌 초반 전북 원정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으며 당시 경기의 전술적 흐름을 철저히 복기한 인물이다. 그리고 직전 포항전에서 전북이 혼란스러워했던 박스 주변 숫자, 집중 배치 전개를 강원 또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은 티아고 이탈과 함께 전방 결정력 저하, 수비 전환 혼란, 전술 고착이라는 3중 약점에 직면해 있다. 반면 강원은 상대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는 감독과 빠른 공격 루트를 기반으로 원정에서도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경기는 이름값이 아닌 구조적 준비와 대응 능력이 승부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중심에는 강원이 있다. 홈팀 아스날 포메이션은 4-3-3이며 미켈 메리노는 중원에서 볼 간수 능력과 전환 속도 조율에 관여하고 있다. 스털링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지만 피지컬적 부담으로 인해 파괴력은 예전만 못하다. 마르티넬리는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지만 친선 경기 특유의 루즈한 분위기에서는 에너지 레벨이 제한적이다. 특히 수비진과의 간격이 넓게 형성되며 강한 압박보다는 넓은 공간 활용을 통한 연계 중심의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원정팀 AC밀란 포메이션은 3-4-3이며 요비치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서 제공권 경합과 박스 안 움직임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축구의 재는 측면 돌파와 컷신 패턴이 있지만 동기부여가 강하지 않은 경기에서는 활로가 단조로워진다. 플로렌지는 중원과 수비라인 사이에서 안정적 패스를 분배하고 있으나 압박 강도가 약할 경우 움직임 반경이 좁아지는 단점이 있다. 무엇보다 AC밀란은 다양한 포지션 실험과 선수 조합 변경을 동시에 시도하면서 공격 템포가 일정하지 않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승부에 집착하지 않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전술 실험과 선수 점검이 우선되며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는 더 느려질 것이다. 무리한 드리블 돌파나 과격한 태클도 제한되는 가운데 경기는 점차 루즈하게 잠식될 수밖에 없다. 이 흐름이라면 어느 쪽도 치고 나가기 어려운 무승부가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